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고금리에 이렇게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고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등을 하다가 금방 또 떨어졌죠. 과연 이 장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고, 또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고금리 그리고 저금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금리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1% 미만을 우리가 뭐 저금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초저금리. 고금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5%가 넘어가면은 초고금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저금리와 초고금리를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기축통화잖아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의 미국 기준금리가 5.5기 때문에 엄청난 고금리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고금리와 저금리 중에서 여러분 언제 투자를 해야 유리할까요? 언제 투자를 해야 유리합니까? 고금리인가요? 저금리인가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저는 고금리에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언제 사야 됩니까, 여러분? 주식은 싸게 사서 언제 살아야 되죠? 비쌀 때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차익을 우리가 수익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반대로 비쌀 때 사서 싸게 팔면은 손실이 나면 안 되죠. 우리는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저금리가 지속이 되면은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저금리에 투자를 많이 하면은, 저금리는 이제 앞으로 뭐밖에 없는 거죠? 고금리로 올라갈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저금리에 투자를 하면은 자칫하면은 주식을 쌀 때 삽니까? 비쌀 때 삽니까? 비쌀 때 사죠. 저금리에 비싸게 사서 돈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물리죠. 반대로 지금 이제 초고금리잖아요.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무려 5.5나 되는 이 상황인데, 그러면은 물가는 잡히죠. 물가는 잡혀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경제가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경제가 점점점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초고금리에 있으면은 결국은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저금리 때는 투자 상황이 좋은 것 같지만 그때는 그냥 환호성이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심이 폭발을 하는 거죠. 저금리 때는. 그러니까 결국 투기 세력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건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파티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파티가 길어지면 안 되죠, 여러분. 파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고, 결국은 저금리 때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가 과거를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코스피가 3천이 넘어가고 쭉 떨어지죠. 왜 그렇죠?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고금리잖아요. 고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물가는 내려가는데 경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슬금슬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물론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저금리 때가 유리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금리에 내가 큰 돈을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나겠습니까? 손실이 나겠습니까?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저금리 때는 이미 주식이 가격이 대부분 비싸죠. 비쌀 가능성이 크고, 고금리에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식들이 어떻게 하다? 쌀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역발상인 거죠.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고금리가 길어질수록, 고금리가 이렇게 길어질수록 일반 투자자들은 유리합니다. 뭐예요? 그러면 주식을 사모으기가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금리가 계속 높잖아요. 금리가 계속 높으면은 뭐 경제가 뭐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결국 금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주식 고금리 상황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식을 계속 모아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쌀 때 주식을 사고 고금리에서 금리를 내려가면 주식이 이렇게 쭉 올라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결국은 이제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금리보다 고금리의 주식을 사 모아 가잖아요. 저는 훨씬 유리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고금리에는 뭐가 없죠? 돈이 없습니다. 고금리엔 돈이 없어. 돈이 너무 귀해지는 거예요. 돈이 너무 귀해지기 때문에, 자, 돈이 귀해진다. 돈이 귀해진다는 거는 뭐죠? 유동성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한번 주식이 싸진단 말이죠. 돈이 귀해지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돈 자체가 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고금리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는 거지. 고금리는 오히려 투자를 할 때 제일 좋은 시기다. 왜냐하면 유동성 가치가 바닥에 있고, 초고금리면은 금리가 떨어질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유동성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금리에 최대한 주식을 꾸준히 어떻게 하는 거죠? 사모아가. 왜 사모아가 되냐면, 고금리에는 그 이벤트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큰 거예요. 최근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태형건설 같은 거겠네요. 그러니까 건설이라든지,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한 많은 기업체들과 개인들이 파산하죠. 고금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금리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면 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 위험이 커지잖아요. 근데 고금리를 꾸준히 이제 투자할 수 있으면은, 투자를 우리가 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화폐와 연동된 주식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치면은 뭐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뭐 현대기아차, 뭐 포스코 정도가 있겠네요. 이런 주식들을 이제 사모아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투자하고,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고금리에는 투자할 때 저금리보다 오히려 유리한 구간이.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누가 고금리를 유리한 구간이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금리에 투자를. 근데 제가 이제 쭉 경험을 해보면은, 결국은 저금리에,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투기 세력이 불붙을 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다 물리죠. 왜냐하면 저금리가 길어지면은 결국은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고금리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고금리의 주식을 모아가면은 결국 금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역발상적으로 지금 주식을 사모아야지만이 굉장히 어렵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빚, 그러니까 부채에 힘들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자산의 값어치가 최대로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모으는 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뭘 가져야 되냐면, 고금리에는 투기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 시장에 투기 세력이 없다는 거는, 뭐죠? 지겹다. 우와, 너무 지겹다. 시장이 이렇게 지겹다니까. 저금리 때는 재밌거든요. 저금리 때 다 돈을 많으니까 홀짝홀짝 합니다. 그죠? 홀짝홀짝 해요. 이것도 올라가고 저것도 올라가고, 이거 떨어지면 저게 올라가고. 왜냐면 돈이 다 많잖아요. 뭐 1억 빌리는데 한 달에 이자 뭐 20만 원, 옛날에 초저금리 때는 기준금리가 1% 정도 수준일 때는 뭐 대출이자가 2점 몇 %밖에 안 되니까. 그럼 1억을 빌리면은 1년에 이자가 뭐 250만 원, 240만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한 달에 220만 원인 거잖아요. 1억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죠, 그럴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다들 돈이 많으니까 홀짝홀짝 하죠. 재밌잖아요, 저금리 때는. 저금리 때는 주식 시장에 눈을 안 돌릴 수가 없죠. 너무 재밌는 공간이 되니까. 근데 고금리가 되면은 투기 세력이 없어져요. 왜냐면 옛날에 대출 이자가 2%였다면 지금 뭐 한 6%까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옛날 6%면 1억에 6%면 얼마죠, 여러분? 거의 뭐 한 600만 원 정도 되니까. 옛날에 이자 20만 원 낼 거 지금 50만 원 내야 되고. 뭐 더 낼 수도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3.5, 기준금리가 3.5인데 미국은 5.5니까 미국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투기 세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금리, 고금리 때는 뭐가 이제 지겨운 게 너무 커요. 너무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고금리에 우리가 갖춰야 될 투자 필살기는 뭐냐면 심플합니다. 인내심. 인내심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인내심. 인내심만 있으면 우리 모두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웃지만 이게 진짜 제일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과 어떤 투자의 어떤 그 기술보다도 인내심을 가지고 고금리의 주식을 사모으는 게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뭐 그러한 투자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심플하죠, 여러분.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게 좋아요. 매일 여러분 같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의 허세가 통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매일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 국내 시장뿐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미국 시장도 보고 글로벌 시장도 다 살펴보고 우리나라 시장도 싹 다 이제 한 번씩 다 훑어버리기 때문에 특별한 투자 방법이 없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그냥 이제 물론 이제 뭐 특별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게 뭐가 커지죠? 위험이 커져요. 위험을 감수하고 여러 번 하다 보면 결국은 손실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런 것도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죠. 매일 공부하면 우리가 그게 저절로 느껴져요. 아, 저런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물음표가 점점점점점 이렇게 생깁니다. 결국은 우리의 최고의 필살 방법은 인내심. 인내심, 인내심.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제 고금리에 너무 투기가 없기 때문에 너무 지겨운 시장이지만 저희가 끝까지 지금 고금리에도 기대심이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주식들로 꾸준히 사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내심. 결국은 고금리에 어떤 우리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인내심을 더 높이는 거다라는 한번 관점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이러한 관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